자, 방금 전까지 저희는 한밭대 중국어과 학생들이 4년 동안 어떤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졸업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밭대학교 중국어과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 아니면 지금 한밭대학교 중국어과에 원서를 이렇게 내고 곧 또 뭐 면접을 보시거나 아니면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우들,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걸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또 현실을 직시하시고 오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정규 전공 수업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수하고 졸업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꼭지는 복수 전공입니다. 복수 전공은 우리는 다 익숙하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짧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과 입장에서 설명하면 한밭대학교 중국어과로 입학하고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한밭대학교 중국어과를 포기하지 않고 플러스 하나 더 전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복수입니다. 그런데 복수 전공과 부전공의 차이는 단순하죠. 복수 전공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입학했던 중국어과의 전공과 새로 전공하려고 하는 그 B 전공이 거의 대등한 정도의 학점으로 이수되는 과정이라면 부전공은 정과 부의 개념이잖아요. 당연히 중국어과를 정으로 논다면 부전공은 뭐 중국어과 전공의 필요 학점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 이수하면 연계 전공으로 부전공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연계 전공은 뭐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한밭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학과에 다 가능하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연계 전공은 중국어과라고 하는 전공과 뭔가 연결점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상호 관련성이 있는 거를 찝어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로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정치 전공, 그러니까 정치학과 중국어를 조인시켜가지고 뭐 어떤 거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연계성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은 학점수를 가지고 따지는 개념이고 연계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본 전공과의 연계성, 전공 관련성 측면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복수 전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복수 전공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적성을 찾는 애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국영수 수능 보고 대학교 땡 하고 흥미적성을 찾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흥미적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할 시간, 그리고 이 공부할 시간을 만족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그 생각 무엇인가? 그럼 저는 뭘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올해부터. 근데 이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저는 복학하면서 작년에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다 시도를 해봤어요. 뭐라도 하자라는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1 수사대 보내는 걸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아쉽게도 저는 중국어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악셀을 당했어요.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건데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뭐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뭐 다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좀 수사기 그걸 말하는데? 네, 1+ 수사대 같은 거. 그래서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이런 뭐 찾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방학 때 동영상 편집하는 것도 혼자 독학으로 해보고 이런 것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우연히 복수 전공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복수 전공이 원래는 지원자가
나오면 성적순으로 짜린다고 하는데 우연찮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딱 그 커트라인에 제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들어가서 딱 보니까 복수 전공이 서류 제출은 내일까지고 접수는 오늘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언제더라도 해야 돼. 라는 다짐으로 저는 바로 복수 전공을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를 하고 바로 경영해요. 해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봅시다. 아까 설명해 드린 그 복수 전공을 한밭대학교 중국 학생들이 총 13명이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이 숫자가 저는 뭐 약간의 과장을 좀 섞어서 하면 한 10배 정도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제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1명, 18년에 1명이던 게 2명, 3명, 2021년에는 당연히 대연이도 들어가겠죠. 근데 대연 안 들어가는 거다. 2021년에 졸업한 학생이기 때문에 졸업한 혹은 졸업할 학생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네요. 아무튼 조금씩 복수 전공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기, 경제 같은 예외적 한 명씩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예외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경영회계 일변도이죠. 그래서 보면 85%가 경영회계입니다.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 중에 85%가 경영회계고 나머지 한 명 한 명씩이 전기와 경제인 거죠. 물론 5년 동안 졸업한 학생 중에 4%만이 이렇게 아까하고 퍼센트 약간 다른 건 제가 설명드렸죠. 요소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3, 4, 8명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 정도가 10%면 34명일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복수 전공을 찾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런 거 하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 비즈니스 연계 전공입니다. 이거 역시 2016년도부터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졸업 기준이기 때문에 학번이 아닙니다. 그때 생긴 첫 해부터 쭉 통계를 내보니까 총 23명이 했습니다. 2019년도와 잠시만요. 2019년도와 그다음에 2021년도 졸업자들이 7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리고 정착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면 어떨까라고 바람이지만 학생들에게 뭐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라고 하는 것만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학위입니다. 이때 복수학위는 한밭대학교에서 1, 2학년 과정을 마치고 중국의 북경에 있는 수도사범대학에서 2년의 수학 과정을 거치고 그쪽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 논문을 쓰고 나서 한밭대학교 중국어과와 수도사범대학의 그 졸업장을 다 취득하는 양계, 2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여서 복수학위라고, 복수 전공이 아니라 학위가 2개니까 그래서 복수학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인원은 2019년도의 정점이, 그러니까 2019년도 졸업한 학생이 16명이죠. 그리고 처음 정착이 된 2017년도와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다 2자릿수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명입니다. 54명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고 했습니다. 근데 주간 야간을 표현을 보면은 처음에 우리 하고 있죠. 보면 야간 학우가 초창기에 우리 주야간 병행 체제일 때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51명이 주간입니다.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균치를 내보면 한 15명 정도 잘 될 때는, 그러면 2019년도 이후를 생각한다면
딱 15명 정도인 거죠. 이런 면에서 이게 이제 굉장한 저희 그 자랑거림과 동시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점 교류입니다. 학점 교류는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수사대 역시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대와 복수학위 협약을 맺기 이전에는 거기도 한 학기 혹은 두 학기의 학점 교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수학을 하고 그쪽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 학점으로 인정받은 케이스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총 14명의 학우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수사대의 복수학위 쪽으로 저희가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들의 이렇게 하향되죠, 이렇게. 그렇죠? 4, 6, 3 하나 이런 식으로 하향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수학위가 아니고 학점 교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1학기나 2학기 맞추는 경우가 복수학위가 4학기라면 많은 거죠. 학교를 보니까 남경대가 남경대 하면 또 있네요. 여기에도 남경대 6명, 북화대 3명, 강조사범대 2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은퇴하신 남규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께서 국제교련 원장으로 재직하실 때 중국의 각 대학을 몸소 방문하셔서 그쪽 대학의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학우들이 좀 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 결과를 학생들이 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4학기 정도 연마하고 논문도 중국어로 써보고 또 2개의 학위를 가지면서 자신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역량을 키워내는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 보면은 남경대가 46%, 그죠? 북화대가 23%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개 학기와 2개 학기가 제일 많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 학점 교류가 갖고 있는 특색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또 뭐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은 연계 전공을 하고 또 복수학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4년 혹은 8학기 중간에 뭐 휴학이죠. 뭐 휴학하기도 되지만 하여간 졸업을 하는데 그들은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큰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이 요즘에 막 그래픽이 되게 좋아요. 뭐 3D며 뭐 이렇게 뭐 VR이며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개발이 처음이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도트를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근데 요즘에도 많이 이제 복고, 뭐 레트로 해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 그래픽으로 사용하기 제일 쉽다고 생각해서 도트로 그래픽을 정했고요. 그리고 게임 장르는 로그라이크라고 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보통은 저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가는 방식인데 로그라이크는 한번 시작하면은 죽으면 이제 목숨이 끝이에요. 오락실 게임처럼. 네. 그리고 처음
다시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그 시작부터 끝이 제가 갔던 부분까지가 똑같은 게 아니고 또 몬스터도 바뀌고 지형도 바뀌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로그라이크고 롤플레잉은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스토리를 깨가면서 하는 거를 말하는 게 롤플레잉이에요. 그리고 뷰는 3인칭 탑뷰라고 하는데 모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동물의 숲. 동물의 숲처럼 위에서 보는데 이제 방향을 한 방향으로 보는 거죠. 위에서 내려보는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뷰 중에서 3인칭 탑뷰 등록만 하면은 무료예요. 근데 iOS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연마다 129,000원을 내야 돼요. 1인당.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구글 앱스토어를 생각하고 있고 한 번 결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플레이 후 일정 시간마다 광고를 삽입을 하거나 유료 앱으로 출시를 하거나 인앱으로 내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스킨이나 아니면은 그 기간 동안 뭔가 얻을 수 있는 시즌 패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입니다. 너무 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개인적인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 학교에 편입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전 대학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긴 있는데 편입을 위해서 교양 위주로 많이 맞아요. 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와서 또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중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본인이 이제 게임 개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너무 기특하고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졸업 논문 제안서를 저한테 보냈을 때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너무 멋있고 그렇다. 근데 저는 약간 우리 이번 학기에 졸업 논문을 쓰고 이제 2021년도 2월에 졸업할 예정일 학우의 프로포절 발표 동영상입니다. 고민이 뭐냐면 이 친구가 게임을 퍼블리싱 하고 싶어요. 게임 개발하고 싶으면 우리 과인데 중국어 과인데 그런 학우가 어떤 게임 퍼블리싱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서 그럼 내가 게임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그 학생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갈 것인가, 극단적으로. 근데 그 학생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이 왜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왔고 또 소속은 중국어과인 거죠. 근데 또 중국어 전공을 직전 대학에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 수업 듣는 게 굉장히 또 부담은 되고 현실적으로 또 편입 인원을 조금 있으면 편입 얘기하겠지만 또 채우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인 준비와 중국 어문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 그 교수들은 자기들의 내재화가 과연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번, 1000번 그런 요구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학생이 중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어 회화나 아니면 HSK 몇 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원에 간다면 그 학생은 몇 년 과정이 몇 학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항목 하나를 학원과 계약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기타의 것은 서로 노터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약한 게 아니라 4년 혹은 2년이라는, 편입의 경우는 2년이겠죠.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상호 계약을 하고 70학점 혹은 130학점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과연 그게 무책임하게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답을 찾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상당히 재밌게 제가 봤어요. 일단 이 통계는 뭐냐면은 한밭대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수도사범대학에서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한 학생들의 논문 중에서 분야별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분류의 기준이 다르면 다른 통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종의
그 시범이 시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신다면 학술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그 학생이 나중에 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직 취업에 대한 확실한 고민이 덜 돼 있거나 아니면 조금 유보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학문적 열정이 너무 넘쳐서 자신의 졸업 논문을 그 전공에 관한 탐구 분야로 정한 학우들을 말합니다. 예, 그 학생이 56명이죠. 그 나머지 183명은 자신의 진로 분야에 결부시켜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럴 때 그 중국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역사나 혹은 뭐 어떤 트렌드가 관한 거, 또 뭐 영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뭉뚱그렸습니다. 너무 세분하면 통계적 처리가 어려워서 그게 24명입니다. 가장 많죠. 중국 어학 19명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조의 변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교육 방식 이런 거 쓴 분들이 19명이에요. 중국 문학이 8, 네, 중국 경제가 5입니다. 근데 여기 취창업 분야의 중국 비즈니스는 따로 분류했는데 이거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중국 경제 현상을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학술에 분류했고 근데 뭐 알리페이 같은 걸 갖고 내가 나중에 그쪽 분야에 뭔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그거는 취창업 분야의 비즈니스에 넣습니다.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세부 분류 이전에 대분류인 학술과 취창을 먼저 갈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창업은 또 세부 분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의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6명이 한밭대에서 학술 쪽에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공무원 공사 쪽에 18명입니다. 이거는 뭐 공무원 공사 나가겠다는데 무슨 논문이냐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사실 공무원과 이런 분야를 준비한 학생들이 중국어가 공무원 시험 과목인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아무래도 전공 공부보다는 뭐 인강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그죠? 뭐 제1고시학원 이런 데 통해서 공무원 준비를 했겠죠. 그런 학우들한테 억지로 복붙하는 논문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중국 어문학의 전공 과목과 이 공무원 시험 준비사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왔는지 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플 할 건지 등등을 가지고 그냥 뭐 공무원 시험은 언제 보고 직렬이 뭐가 있고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서핑 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인 진로 모색과 결부시켜서 논문을 쓰게 했었고 그게 이제 18명인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비즈니스가 또 18명이고 관광, 예컨대 여기 관광에는 승무원이나 아니면 호텔리어 뭐 이런 것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유통은 뭐 면세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중국에서는 요커들 많으니까 이 부분 했고 서비스, 예컨대 우리 박 모 씨는 파프리카라고 하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데서 헬스 트레이너 합니다. 이런 분야는 제가 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IT, 아까 현진이처럼 그 뭐 게임 퍼블리싱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건 IT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사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무죠. 학교의 총무 파트 이런 경우는 사무 회사 쪽도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분명히 이 학생이 진로라고 하겠다고 저랑 상담한 경우 이런 거 다 제가 체크해가지고 진로 분야를 일단 정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면 이 통계가 왜곡되기 때문에 일단은 취창업 분야에서 이렇게 분류는 하고 취창업 세 분류에서는 이걸 또 제외하고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통계적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대 54명이 어떤 논문을 쓰고 있는가를 봤는데 총은 23명이니까 31명의 논문 제목이 조사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우리 윤혜지 선생님이랑 이혜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동안 우리가 분명히 이게 무슨 학점
그 인정에 관한 공문도 처리하고 했을 텐데 이게 왜 다 이렇게 전달이 안 됐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고 이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이 왜 이걸 안 챙겼나 싶기도 한데 뭐 좀 그렇죠. 뭐 이제 만시지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족보처럼 계속 또 챙겨지고 하면 분명히 무슨 뭐 통계 처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학우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할 노릇이죠. 해야죠. 수사대 학생들은 학술 쪽의 논문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뭐 공무원 시험 볼 거 이렇게 제출하면 그쪽에서 그런 논문을 지도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학생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했나고 제목을 보니까 중국에 가서 공부한 학생들이 회화 교재에 대한 느끼는 어떤 장단점 혹은 하다못해 수사대 찬팅, 뭐 식당 뭐 이런 거가 선호도 조사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어를 발표하면 뭐 중국 연습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주로 중국 문화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았고요. 교육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회화 수업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고 뭐 빠오빠오하는 형태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1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비즈니스 쪽으로 논문 쓴 학생들 5명, 창업 1명, IT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HSK로 쓰고 졸업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206명은 이렇게 제가 일단 잡아봤어요. 근데 206명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수사대 31명은 그 논문 제목 불명이니까 뭐 이렇게 나눠 보면 206명을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한밭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나 취창업 쪽이 69% 거의 7대 3인 거죠. 그 다음에 수사대의 경우에는 4대 6 정도로 이 중국어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논문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백분율로 나눠 보면 같은 세계죠. 중국 문화 쪽으로 논문 쓴 게 19%인 거죠. 그 다음에 중국어학이 14%. 그 다음에 공무원 공사 쪽으로 관심 가진 게 13%죠. 그 다음에 중국 비즈니스 같이 이쪽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관광 이쪽에 있고 뭐 서비스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놓고요. 제가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죠? 여기는 학술이니까 나중에 진로 문제하고는 별도로 보고 요것만 기억합시다. 공무원 공사 이게 제일 많은 건 중국 비즈니스거죠. 이게 1순위죠. 그 다음에 공무원 공사 2순위 그 다음에 창업이 17명이니까 3순위 그 다음에 관광 뭐 승무원이나 호텔리어 이쪽이 4순위인 거죠. 그러므로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학생은 공무원, 중국 비즈니스, 공무원, 창업, 관광, 유통 이게 5대 희망 직업인 거죠. 이건 굉장히 유용한 자료인 것이 1학년 때 철모르고 와가지고 너 뭐 할래 물어본 게 일종의 그냥 말 그대로의 소망이라면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고 그들은 중국 비즈니스, 그죠? 공무원 공사, 창업, 관광, 유통 이런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이 꿈을 얼마나 이루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봤어요. 취업한 학생들 조사했습니다. 취업한 졸업생이죠. 물론 그냥 취업률만 조사하는 거야 뭐 4대 보험 한 거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아서 뭐 쭉 DB 뽑아보면 알겠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취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우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꿈을 키우고 있는가 이거 중요해서 어떻게든 제가 조사를 하는 만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졸업 논문을 쓰거나 자신들이 소망하는 게 후순위에 처져 있던 일반 뭐 회사에서 총무 파트너 아니면 사무 회계를 보는 이쪽 학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한 거는 제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조 교수님처럼 모교에서 조교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졸업하고서 한밭대학교 산단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는 제가 교육이라고 일단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은이처럼 졸업하고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게 중국어든 영어든 그런 걸 전부 다 교육이라고 치니까 여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학술 논문에서 교육적으로 쓴 학생 수가 또 24명이었어요. 물론 수사대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랬겠죠. 이건 조금 디스크리펀시, 그러니까 뭐 불일치가 좀 적은 게 이 교육 쪽이었습니다. 그 유통 또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관광 호텔 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 쪽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공무원, 공사, 군인이 비슷하게 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는 이유는 우리 학우들 중에서 뭐 이렇게 ROTC로 지금 장교 근무하고 있는 학생 수도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쪽으로. 제일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는 중국 비즈니스나 무역을 하고 있는 학생은 4명밖에 없어요. 원하는 학생도 많고 중국 비즈니스 연계 전공 하는데 23명 정도가 뭔가 희망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진 않구나. 창업도 거의 없구나. 근데 이제 개인 사업하고 있는 걸 창업을 범죄에 포함시킨다면 이제 맞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연료금 넣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방향에서의 중국 비즈니스의 창업, 이건 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100점 100배일 것 같은 거죠. 그럼 우리에게 중국 어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양극단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기능적 교육으로 특화시킨 것으로 가는 것을 한쪽으로 놓는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필요한 그것을 인문학적 해동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아니면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하든 양극단 속에서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0.5냐 아니면 0.3이냐 0.7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서 교과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사상 두각일 수밖에 없는 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봅시다. 이거는 우리 예은쌤하고 예지쌤이 이렇게 자료를 일일이 조사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은 국내에 중국 학과 혹은 중국 어학과 아니면 중국 관광통역학과 이런 식으로 중국이 들어간 이름의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어 회화, 중국어 강독 이런 과목들을 제외하고 나름 다양하게 뭔가 개설하는 과목들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감히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관련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과목의 경우의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한번 그룹핑을 해봤어요. 경제무역, 문화, 정치사회. 그러니까 경제무역, 문화, 주제별 중국어, 정치사회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시장론, 산업론, 이게 중국자는 다 뺐어요. 다 나오니까.
중국 금융시장론, 중국 무역투자론, 중국 투자 마케팅, 지역 경제 세미나, 중국 시장론 이런 경제 무역이 있는가 하면 뭐 중국의 대중문화, 중국의 지역문화, 중국의 영화와 연극, 영화와 비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사회로 뭐 대외관계, 중국학 세미나, 중국 사회 변화와 이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돌림자로 이제 실무 중국어 연습, 무역 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취업 중국어, 시사 중국어, 무역 통상 중국어가 있습니다. 일단 다 늘어놓는 백화점식 운영이 가당한가에 대한 고민 이전에 우리 과 학생들은 중국 분야로 과연 진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고민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두 가지는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일단 학생들의 경우에 중국 관련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학생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개설할 수 있는 교수진도 갖춰져 있다고 가정을 해버립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무역,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그 다음에 실무 중국어의 다양한 그 학습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고민이 뭐냐면 이런 실무 중국어 연습, 무역 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취업 중국어, 시사 중국어, 무역 통상 중국어 이거는 정말 잡탕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한 대학교의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학과의 3, 4학년의 실용성을 띤 중국어 과목 이름을 다 열거한 거기 때문에 한 대학에서 이렇게 중국어를 다양하게 하지는 않겠죠. 모든 경우에서 다 벌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고민하고서 기존에 우리가 중국 강독 3, 4, 중국어 회화 3, 4, 고급 중국어 강독 1, 2, 고급 중국어 회화 1, 2, 비즈니스 중국어, 중국어 통번역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관계 설정할 건가가 첫 번째 과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뭐 중국의 투자나 중국 경제 경영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중국어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중국 비즈니스 연계 전공의 과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중국 비즈니스 연계 전공 과목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면 그럼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설할 거냐의 문제가 또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문화, 지역문화, 영화, 연극 이렇게 많이 있는데 중국의 사회화문화, 현대중국의 한문강독 1, 2, 3, 4, 경수화, 제자법과 중국문학교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과목 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이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도 또 고민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목에 관한 한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의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목사의 개통성을 생각하는 이름 짓기와 집중적으로 하는 그 과목 이름을 정한 것, 그렇게 교과과정 설정한 걸 또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문학으로서 내지는 기본 소양으로서의 중국어와 중국 문화 쪽으로 집중하고 언제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 모르는 다양한 것은 다양한 연계 전공, 복수 전공 혹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개방화시킬 건가? 라는 그런 문제가 또 결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과목들은 어떤 식으로 또 체계화시킬 건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 그 작업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저
진단 몇 번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인 거죠. 그러므로 과목 이름 몇 개 바꾸거나 하는 게 교과과정 개편 혹은 그게 아니라 우리 과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정확히 3개의 꼭지점을 정해놓고 3분의 1씩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학과를 이끌어 나갈 주체들이라면 끊임없이 토론이 되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결정장애를 일으키면 안 돼요. 누구도 그것이 100% 완벽한 결정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또 바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변하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고 그것이 학우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야죠. 누가 할 것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편입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대학원 문제는 제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은쌤, 예지쌤 너무 고마워요. 작업해줘서. 피곤해서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과 구성의 한 축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43명이나 편입으로 들어왔어요. 348명 중에. 근데 미안하죠. 이들은 1, 2학년 과목은 수업도 못 듣고 또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으면 아예 안 받겠다라고 저희가 하고 싶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다 받아놓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민거리죠. 몇 가지 봅시다. 제가 각 학년도별로 연도별로 편입 인원이 얼마나 증감이 있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7명, 7명, 13명, 9명, 15명 이렇게 모집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원이 중간에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찔한 건 뭐냐면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급기야는 2020년도에는 모집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더 적었고 경쟁률 자체도 1대1에 미달하는 거죠. 이게 숫자입니다. 지원자 숫자, 모집 인원입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2020년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 다 저희가 고민스럽죠.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도 고민스럽고 그에 반비례해서 지원 인원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학령 인구가 즉 입학 자원이 절대적으로 감소해서 그렇다면 그것도 뭐 저희는 인정해야죠. 근데 과연 그것뿐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또 지원만이 아니라 등록으로 한번 볼까요? 등록으로 보면 2016년도 7명 모집인데 8명이 등록했어요. 아마 뭐 탁과에서 모집을 안 했거나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로. 왜냐면 모집 정원보다 더 등록한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제가 잘 납득은 안 갑니다. 찾아봅시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모집 정원을 채우는 등록 인원을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0.53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명 모집하는데 1명 정도가 저희를 채웠다는 거죠. 제가 질 관리를 위해서 편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논의했느냐? 고민스럽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표를 만들었냐면, 편입에 오는 우리 학우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오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으나, 혹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2년제와 4년제의 비율을 보니까, 2년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52%입니다. 그 다음에 4년제는 48%입니다. 근데 2년제와 4년제를 나누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2년제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의 졸업을 획득하려면 어차피 편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근의 2년제 대학 중에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할지는 이제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년제의 경우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냥 있어도 4년제 대학 졸업장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밭대학에 다시 편입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노원동 사니까 집이 가까워서, 아니면 전공이 A에서 B로 바꾸고 싶어서, 아니면 뭐 등록금을 좀 절약하고 싶어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봐야죠. 검토를 해보면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대학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2년제 대학에서는 동일계가 오히려 좀 많았어요. 이게 두 개를 또 결부시켜서 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43명 중에서 동일계와 비동일계가 비율이 비동일계사, 동일계 6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편입을 계속하려면 비동일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3학년의 중국어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건 안 되라고 얘기해 버리면 차라리 처음부터 비동일계 제외라고 밝히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영원히 우리는 그 편입 모집 인원을 못 채울 거예요. 이거 고민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편입을 한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고 왔는지를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별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학점은행제가 제일 많아요. 이 숫자는 44명이, 3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들고 더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냈거든요. 다시 바꾸기가 귀찮아서 약간 대체적인 개념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서 숫자 조정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학점은행제가 14%입니다. 그 다음에 우송대학교에서 11%, 건양대학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머지 20% 한 명씩 온 대학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편입이 혹시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조사해 봤어요. 편입생 졸업하고 뭐 하나 하고 한번 봤는데 취업의 그 취업률이나 취업자 수가 지금의 이제 야간 편입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편입 모집 요강, 중국어과의 모집 요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2020학년도까지는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요. 전적대학 성적, 우대 점수 플러스 면접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번 2021년도에는 이제 면접하기 몇 가지 난점들이 예상이 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 아마 면접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 학과에 뭐 이렇게 전자회의 할 때 우대 점수를 50%를 반영하고 전적대학 성적을 50% 반영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뭐 50, 40을 놓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작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50% 반영하면 급간의 차이가 5나 10이 된다면 급간의 차이가 결국 1,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게 뭐냐면 자 이걸 볼까요?
HSK 5급 210점 이상이거나 6급 180점 이상이면 40점을 맞고요. 5급 195점부터 210점 미만은 30점이에요. 그럼 그냥 편하게 5대 5라고 하더니 40%만 반영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 이 친구는 만점을 받고 이 친구는 30점 받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면접을 봐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뭔가 좀 자기가 어필할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은 면접이 없잖아요. 그런데 40%는 비동일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5급이 아니라 4급 정도가 있다고 치면 이미 20점 이상을, 아니 30점 정도를 마이너스를 받는데 전적대학 성적에 요즘 뭐 다 이렇게 좀 수렴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건 비동일계 오지 말라는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합격자를 보니까 다 HSK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면접이 20%였거든요. 우대 점수 40에 전적대학생 40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HSK 성적이 없는 학생들은 망설이고 못 낸 거죠. 그래서 미달이 생긴 거고. 이 얘기를 안 하고 50이냐 40이냐를 투표하자고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HSK 6급이면 우리는 졸업 논문을 면제해주는 점수 아닌가요? 그걸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한테 요구한다고 써놓는 게 약간 저는 좀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우대 점수 아니에요. 우대 점수라고 하는 거는 이걸 제외하고 총점 100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냥 몇 개 더 해줄게라고 하는, 이건 그게 아니라 이 표현은 잘못된 거고 그냥 전적대학 성적과 공인어학 성적 합해서 100%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우대 점수란 말을 쓴 거가 잘못됐죠. 용어의 폭력이죠. 예, 제가 그래서 필수 전형 요소예요. 그럼 예측에서 이렇게 한대요. 안 되죠,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밭대학교 중국어과는 편입을 최소화시켜서 혹시 결혼이 있더라도 중국어 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할 거라고 하면 이건 이해는 되죠. 물론 이런 점수가 약간의 폭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즉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학생이 이 A등급치라고 표시해둔 점수를 2학년 말에 따느냐 아니면 3학년 말에 따느냐 정도를 보고 중간층은 언제 따느냐를 본다면 계산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예, 이대로 가면 한밭대학교 편입생을 모집할 방법은 없죠, 뭐. 예.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질적 우수성과 양적 팽창성 혹은 양적인 만족도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오면은 인생이 핀다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수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내재적 가치를 쌓아 나가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원 문제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를 두 개군요. 근데 이거를 같이 보고서 마무리를 합시다.
토론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보충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입 전형역을 어떤 식으로 거치고 오는지, 또 학교에 와서는 어떤 수강을 하고 있는지, 복부 연계 전공, 그다음에 수사대와의 복수하기, 또 HSK를 하고. HSK는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사대에서 논문을 쓰는 학우 입장에서 보면 거기 논문 쓰고 또 한밭대학교의 졸업을 위해서 또 논문 하나를 쓴다고 하는 게 고민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준비해서 공부하는 거 HSK 보고서 이제 졸업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HSK를 보는 것 자체를 저희가 같이 평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HSK 해가지고 어떤 공인의학 성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고민이나 나아갈 길을 찾는 거하고 등치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HSK를 보고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우리 두 분 선생님하고 같이 그냥 쓱 보니까 오히려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면은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국 비즈니스 연계 전공의 경영학과 학생은 HSK 6급이 나름의 경영학도 하지만 HSK 6급도 있을 정도로 중국어 한 해가 되지만 어찌 보면 중국어과에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과에서 토익 공부하거나 토플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HSK를 그러면 이거를 예외 조항을 없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러면 누가 맡아서 논문 지도를 다 하겠으며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주겠으며 이 부분에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HSK 많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졸업과 진로지도의 논문 지도를 할 때는 그대들이 중국어 HSK 공인어학 성적이 없어서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듣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오히려 더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과임에도 불구하고 HSK 6급도 못 따서 논문을 씁니다라고 하는 그 열패감이 아니라 정말 신나게 공부하고 논문 쓰는 쪽으로 그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보자면 그 신입 전형 유형과 수강과 연계 전공과 복수 전공, 복수학위하고 HS 비교과 요즘 많이 무슨 사제 동행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학회 활동은 뭔지, 또 복수학위에서 논문을 쓰면 그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누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지, 학점 인정한다고 회의하면은 과연 그것들에 대한 어떤 특이점을 누가 조사하는지, 학회 활동 어떻게 하는지, 손은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될 건지, 그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실제 하는 직업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나타난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점과 선을 찾아내고 그 노력을 누가 할 건가. 그래서 제자이며 인생의 동지인 그들과 접점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그냥 졸업 후에 과의 근로학생이 학과에 전화로 어디 취업했는지를 물어보는 거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그러면 누가 이들하고 접점을 찾아내고 누가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같이 논의하고 해야 될까. 업적평가하기도, 업적평가에 업적을 내기도 바쁜 허덕대는 이 교수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 입장도 이해는 되죠. 논문 한 편이야 그냥 편수 카운팅하면 너무 편해요. 근데 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학생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카운팅을 하죠? 그저 양으로만 사는 거죠. 예. 염소로 살아야 하나? 아재 개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수는 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예. 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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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